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러스트 박입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그림연상법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20분 전후의 영상이니 잘 따라해서 학습 효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철근 공사 내용을 복습하고 연이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대해 그림연상법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철근 공사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종류는 원형철근, 이형철근, 고장력 이형철근으로 구분되며 원형철근은 파이로, 이형철근은 D로, 말단부는 녹색, 고장력 이형철근은 HD, 말단부는 노란색을 도색하여 외관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철근의 가공은 바 커터로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바 밴더로 필요한 형태로 구부리는 공정으로 원형철근, 보와 기둥 주근을 감싸는 늑근, 대근, 기둥과 보의 돌출부, 열기가 높은 굴뚝의 주근, 단순보의 지지단, 캔틸레바보 등은 말단부에 반드시 훅을 설치해야 합니다. 철근의 조립은 가공된 철근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키는 공정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립 순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기초, 기둥, 벽, 보, 슬래브, 계단 순으로 조립하며 철근을 기둥보, 바닥, 벽 등의 부위별로 미리 공장에서 조립해 두고 현장에서 이 부재를 접합하는 공법을 철근의 프리페부화 공법이라 합니다. 철근의 이음 종류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겹침이음, 용접이음, 가스 압점이음, 나사이음, 슬리브 압착이음, 슬리브 충전이음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겹침이음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근의 정착 위치는 아래 그림을 바탕으로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큰보의 주근은 기둥에, 벽철근은 기둥, 보, 바닥에, 바닥철근은 보, 벽체에,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하며 철근 이음 및 정착 길이로 압축력 또는 적은 인장력을 받는 위치는 보통 콘크리트에서 25D, 인장력을 받는 위치에서는 40D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가까운 철근의 표면까지의 치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근에서 치수가 아니며 철근의 간격은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2.5cm 이상 굵은 골재 최대 지름의 3분의 4 이상으로 이 중 가장 큰 값을 철근의 간격으로 결정합니다. 철근의 방청법은 부식 방지법으로 여러가지 원인과 대책을 저번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거푸집 공사로서 먼저 거푸집 구성 요소는 거푸집 널과 지지부재, 부속 철물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푸집 널에서 널은 널판지로서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판재를 말하는 것으로 목재널, 합판널, 패널 등이 있으며 주로 합판널을 사용합니다. 지지부재는 장선, 멍에, 동바리 등이 있는데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평부재에서 거푸집 널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장선, 멍에, 동바리로 보강하여 설치하고 수직부재에서도 거푸집 널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장선, 멍에와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측압에 의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결재와 폼타이가 설치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저장하여 그림 연상법으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구성요소의 부속 철물류에는 간격재 스페이서, 격리재 세퍼레이터, 긴결재 폼타이와 박리재 폼 오일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간격제인 스페이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철근이 거푸집에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평 부재에 사용하는 것과 수직 부재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탈락에 주의하여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격리제인 세퍼레이터와 긴결제인 폼 타이로 이 둘은 세트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푸집의 형상 유지와 측압에 의해 벌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을 조아주는 것을 긴결제, 폼 타이라 하며 긴결제를 너무 강력하게 조이면 거푸집 간격 유지가 힘들고 오그라들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격리제, 세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양생을 통해 강도를 확보하면 거푸집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때 쉽게 잘 제거하기 위해 거푸집 표면에 바르는 물질을 박리제, 폼 오일이라 합니다. 이상의 부속 철물류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저장하여 그림 연상법으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푸집 설계로서 설계 시 고려 하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푸집 부재는 보, 슬래브 밑면과 같은 수평 부재와 벽, 기둥, 보옆과 같은 수직 부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수평 부재를 디디며 조립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려 하중을 생각해 보면 수평 부재는 생콘크리트 중량을 받고 작업 하중과 충격 하중을 받아 이에 견뎌야 하므로 거푸집 설계 시 고려 하중이 되겠으며 수직 부재는 생콘크리트 중량을 받고 거푸집을 빠져나가려는 콘크리트의 압력, 즉 측압을 받아 이에 견뎌야 하므로 거푸집 설계 시 고려 하중이 되어 이를 고려해서 거푸집을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여러가지 하중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이 측압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파손의 대부분이 이 측압에 의해 파손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 부재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묽다는 것으로 거푸집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므로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벽 두께가 두껍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속에 많이 들어가 거푸집의 압력도 커질 것이며 습도가 높다는 말은 콘크리트가 천천히 굳을 환경이 되고 부어넣는 속도가 빠르면 거푸집의 압력이 더욱 커져 측압이 커지겠습니다. 또한 부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자 배합으로 부자가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는 배합이라 생각하고 일정한 강도 유지를 위해 물시멘트비가 일정해야 하므로 시멘트 양을 비례해 물의 양도 증가하여 묽은 콘크리트가 되어 측압이 커지며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굳어 측압이 커지고 거푸집의 강성이 크다는 말은 틈이 없다는 것으로 측압이 커지며 철골 또는 철근 양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측압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측압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푸집 조립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은 하부에서부터 조립하여 상부로 이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면 최하부의 기초를 먼저 조립하고 그와 연결된 기둥을, 다음은 기둥 하부의 벽, 기둥 상부의 보, 보와 보 사이의 슬래브 순서로 조립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벽을 내벽과 외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 우리는 내부라 하지 외내부라 하지 않지요. 따라서 벽은 내벽을 먼저 조립하고 맨 마지막에 외벽을 조립하는 순서로 내외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기초엽 및 지중보 거푸집 설치, 기초판 및 지중보 철근 배근, 기둥철근 기초의 정착, 기초판 콘크리트 타설, 기둥철근 배근, 기둥 거푸집 및 벽 한쪽 거푸집 설치, 벽의 철근 배근, 벽의 다른 편 거푸집 설치, 보 밑판, 옆판 및 바닥판 거푸집 설치, 보의 철근 배근, 바닥판 철근 배근, 기둥, 벽보,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등의 순서로 공정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푸집 철거로서 거푸집은 각 부위별로 조립하여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일정 기간 존치한 다음 철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얼마나 존치한 후에 거푸집을 철거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거푸집 존치기간이 되겠습니다. 거푸집 존치기간은 크게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로 구분되어지는데, 수직부재인 기초엽, 보엽, 기둥, 벽, 거푸집은 압축 강도로는 5MPa 이상 발현되면 철거할 수 있으며,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재령으로 존치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외우는 방법은 전체를 그림으로 인식해서 콘크리트가 빨리 굳는 20도 이상, 천천히 굳는 10도 이상 20도 미만으로 상, 하부로 구분하고, 빨리 굳는 시멘트부터 조강, 보통, 혼합 2종 시멘트로 나누어 틀을 만들고, 보는 바와 같이 지그재그로 2, 3, 4, 6, 5, 8일 순으로 존치기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보다 쉽고 편하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평부재인 슬래브 및 지붕 및 보 및 등은 원칙적으로 받침 기둥, 즉 동바리가 설치되어 해체한 후 제거할 수 있는데, 받침 기둥의 존치 기간은 단층 구조일 경우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다층 구조일 경우에는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을 발현한 이후에 제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28일이 경과하여야 수평부재 거푸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슬래브 및 보 및 거푸집 설계 시 고려하는 하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6년 3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슬래브 및 보 및 거푸집은 수평부재가 되겠으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생콘크리트 중량과 작업 하중, 작업 시 충격 하중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콘크리트 층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직부재의 거푸집, 즉 기둥, 벽, 보엽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생콘크리트 중량과 타설된 콘크리트가 거푸집에서 빠져나가려는 압력, 즉 층압이 고려하중이 되겠습니다. 문제, 거푸집에 가해지는 콘크리트의 층압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4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층압이 크다. 부어넣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거푸집을 빠져나가려는 압력, 즉 층압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2번, 시공연도가 큰 콘크리트일수록 층압이 크다. 시공연도가 크다는 것은 작업성이 좋은 것으로 재료 분리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묽다는 것으로 층압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3번,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질수록 층압이 크다. 진동기를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커져서 층압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4번, 외기 온도가 높을수록 층압이 크다. 외기 온도가 높다는 말은 빨리 굳을 수 있는 환경이므로 층압은 작아질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거푸집에 활용되는 부속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8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폼타일은
거푸집 패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양면을 유지시키고 콘크리트 층압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폼 타이 즉 긴결재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2번 웨지핀은 시스템 거푸집에 주로 사용되며 유로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웨지핀이라는 것은 유니트화된 유로폼과 유로폼을 밀착시켜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핀을 말하는 것으로 시스템 거푸집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유로폼에 많이 사용하므로 틀린 것입니다. 3번 칼럼 밴드는 기둥 거푸집의 고정 및 측압 버팀 용도로 사용된다. 칼럼 밴드는 칼럼에 손가락에 상처 났을 때 감는 밴드라고 단순히 생각하시고 칼럼, 기둥, 밴드, 감는 것으로 인식하면 기둥의 거푸집이 측압에 의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아주는 보강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4번 스페이스는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스페이스는 간격제로 철근이 거푸집에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부속 철물류로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학습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